세네갈 수도에서 30km 떨어진 곳에 거대한 딸기 스무디처럼 보이는 호수가 있습니다. 마치 포토샵으로 보정한 듯한 분홍색 물빛을 띠는 이 호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색입니다. 레트바 호수는 35억 년 전에 형성된 고대 박테리아가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홍색 색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색을 띱니다. 호수물은 사해보다 염도가 1.5배나 높아 사람들은 어깨까지 물에 잠긴 채 맨손으로 바닥에 소금을 퍼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물에는 최대 10분 이상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상 있으면 화학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몸에 시어버터를 듬뿍 바릅니다. 매년 24,000톤의 소금이 이곳에서 수출되어 수많은 가구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으며 관광객들도 이곳을 많이 찾습니다. 세네갈 해안에서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래섬은 면적이 0.18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끔찍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1444년 포르투갈이 이 섬을 발견했고 이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차례로 지배했는데 모두 노예 무역이라는 동일한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노예 수용소에서는 사람들이 3m x 3m 크기의 좁은 감방에 20명씩 빽빽하게 갇혀 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몇 달씩 갇혀 지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식사와 화장실 사용이 허용되었고 수백 명이 질병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새로운 노예들은 끊임없이 끌려왔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문을 통해 노예들은 곧바로 배에 실려 보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아프리카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 너머로는 다시 돌아올 권리조차 없는 아메리카 대륙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정확한 희생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수백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역사가들은 수만 명이라고 하지만 단 한 생명이라도 잃는 것은 비극입니다. 세네갈 인구의 95%가 무슬림이지만이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부 다처제가 완전히 합법이며 남성은 공식적으로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고 전체 결혼의 약 40%가 일부 다처제입니다. 새 대통령 파이 역시 기독교인 아내와 무슬림 아내 이렇게 2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데 아무도 이를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슬림 국가에서 술 판매가 완전히 합법이라는 점입니다. 맥주와 와인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어디에서나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됩니다. 프랑스 식민주의의 유산과 세네갈 이슬람의 온화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의 무슬림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와인을 즐깁니다. 아프리카 어디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네갈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를 유지해왔습니다. 세네갈에는 램이라는 국민 스포츠가 있는 데에는 레슬링과 주먹 싸움이 혼합된 형태로 사실상 규칙이 없는 맨손 격투입니다. 경기장은 관중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마치 축구 경기장처럼 하니 그보다 더 큰 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진정한 검투사들의 결투입니다. 최고 선수들은 한 경기에 최대 25만 달러를 벌는데 이는 대통령이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많습니다. 경기에 앞서 선수들은 마라부, 지역 주술사와 함께 의식을 치르고 춤을 추고 우유를 몸에 바르고 부적을 착용합니다. 이 쇼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챔피언들의 얼굴은 다카르 시내 곳곳에 버스와 건물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정치인이나 축구 선수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모든 아이들이 아는 민중 영웅들입니다. 세네갈은 또한 놀라운 음악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사바르 북소리는 온몸의 진동을 전달할 정도로 강렬하며 사람들은 매일 거리에서 춤을 춥니다. 세네갈은 1960년 이후 서아프리카 대륙에서 단 한 번의 군사 쿠데타도 겪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웃 국가들이 내전과 독재 정권의 피로 물들어가는 동안 세네갈은 조용히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했는데 이는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2024년 대통령은 선거를 취소하고 임기를 연장하려 했지만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의회는 그를 물러서게 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바시로 파에 44세는 불과 열흘 전 정치범으로 투옥되었던 인물로 세네갈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던 야당 지도자 우스만 송코를 대신해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송코는 비록 불공정한 결정이었지만 법원의 결정을 불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법을 존중하는 이러한 모습은 선진국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며 세네갈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입니다. 세네갈은 아프리카 대륙의 최서단에 위치하여 브라질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유럽의 테라스라고 불립니다. 프랑스는 15세기부터 1960년까지 세네갈을 지배했고 독립 후에도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어는 여전히 공식 언어이며 프랑스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서아프리카 프랑화를 사용합니다. 이 프랑화는 과거 8개 식민지의 통화입니다. 진정한 식민시대의 통화인 프랑화는 프랑스가 세네갈의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이는 공식적인 독립 65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대통령 파에는 프랑화를 폐지하고 자국 통화를 도입하여 진정한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랑스는 불안해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서아프리카 전역에서 여러 국가들이 프랑스 군대를 축출하고 프랑화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식민주의 시대가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네갈에는 수령이 1000년이 넘는 바오밥 나무가 자라는데 그 거대한 줄기 안에는 방 하나나 작은 가게를 지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지인들은 바오밥 나무를 천연곡물 저장소로 사용하며 음악가와 시인들은 사후의 나무줄기 안에 직접 묻힙니다. 바오밥 열매는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6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열매즙은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집니다. 껍질로는 밧줄을 짜고 잎은 시금치처럼 먹으며 바오밥 나무는 생명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명의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이러한 고대 거목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해마다 심해지고 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미 많은 오래된 바오밥 나무가 고사했습니다. 2014년 세네갈 해안에서 15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가스전이 발견되었습니다. 2023년 상업 생산이 시작되었고 세네갈은 특히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통해 불을 축적할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자원을 찾고 있었고 세네갈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잠재적 수익은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석유 자금이 나이지리아처럼 번영 대신 부패와 전쟁을 초래하여 국가를 파멸로 이끌 위험도 상당합니다. 당국은 가스 수익금을 학교병원도로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그러한 약속이 그저 약속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세네갈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수십억 달러를 들여 공항도로 경기장 등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새 공항 건설에 5억 7천만 달러 고속도로 건설에 수억 달러가 중국 자금으로 투입되었는데 모두 이자를 포함한 차입금입니다. 세네갈이 차입금을 갚지 못하면 이 기반 시설들은 99년 동안 중국에 넘겨지게 됩니다. 스리랑카가 이미 항구를 중국에 넘겨준 사례가 있습니다. 세네갈은 베이징에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부채는 경제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형적인 채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새 정부는 중국 차관 조건을 재협상하고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국은 재협상에 소극적입니다. 세네갈은 현재 새로운 도로와 건물을 얻고 있지만 20년 후에는 이 모든 것이 세네갈 국민의 것이 아니라 베이징의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네갈 사람들은 단백질의 80%를 생선에서 섭취하며 업은 해안을 따라 수십만 가구의 주식과 수입원입니다. 그러나 세네갈 해역은 중국, 러시아, 유럽의 대형 트롤 어선들에 의해 약탈당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톤의 어류가 불법적으로 포획되고 있습니다. 세네갈은 경제 수역을 보호할 해군을 유지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 어선들은 밤에 나타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잡아들이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떠납니다. 지역 어부들은 나무배를 타고 나가지만 그물은 거의 텅 빈 채로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1시간에 배 한 척을 가득 채울 만큼 잡았지만 이제는 하루에 몇 킬로그램밖에 잡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은 물고기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 같은 나무배에 올라타 유럽으로 향합니다. 유럽인들은 세네갈 해역에서 물고기를 훔치면서 왜 젊은이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유럽으로 오는지 의아해합니다. 이는 불의의 악순환입니다. 세네갈 해안에서 카나리아 제도까지는 300km에 달하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으며 사람들은 이 길을 나무배로 건너려 합니다. 20명 정원의 배에는 150명이 빽빽하게 타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바다는 용서가 없습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헤엄쳐 가려 했지만 수천 명이 익사했고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헤엄치는 이유는 전쟁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입니다. 물고기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 익사하는 위험조차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네갈 해변에는 수백 척의 배가 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거나 텅 빈 채로 돌아온 배들은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의 무덤입니다. 유럽은 바다의 울타리를 치고 감시를 강화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헤엄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절망이 더 강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루이는 아프리카 최초의 프랑스 수도였으며 세네갈 강과 대서양 사이에 있는 섬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으며 해수면은 매년 상승하여 주민들의 눈앞에서 집들을 물속으로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단 한 번의 폭풍으로 댐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침수되었고 4,000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사하라 사막이 확장되어 모래 언덕이 거리와 들판을 뒤덮고 있으며 주민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더욱 많은 모래를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세기말이 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서아프리카 해안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이며 생루이는 그 첫 번째 희생양일 뿐입니다. 수천 명이 도시를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조상이 이곳에 묻혀 있고 평생을 이곳에서 보냈기에 갈 곳이 없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탈리베라고 불리는 4살에서 15살 사이의 수만 명의 소년들이 수도의 거리를 배회하며 노숙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종교학교에 보내지는데 마라부라고 불리는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국어를 강요하고 일정 금액의 돈을 가져오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몽둥이로 때립니다. 이것이 이슬람 교육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착취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은 바닥에서 자고 남은 음식을 먹으며 수년 동안 부모를 만나지 못합니다. 당국은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마라부들이 막대한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들을 건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세네갈은 놀랍도록 개방적입니다. 동성애자 행진은 없지만 이웃 국가들과 달리 가혹한 박해도 없습니다. 모리타니에서는 동성애로 사형에 처해지는 반면 세네갈에서는 분위기가 훨씬 관대합니다. 사회는 보수적이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은 데에는 아프리카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세네갈은 월로푸어로 노래하며 아프리카 음악의 전설이 된 유수엔 두라를 배출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무기였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가난 부패 그리고 정부가 외면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네갈의 래퍼들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며 거리의 아이들의 가난과 공무원들이 예산을 횡령하는 동안 국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현실을 랩으로 표현합니다. 젊은 음악가들과 활동가들은 소셜미디어와 콘서트를 통해 2024년 총선 취소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세네갈에서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폭력이나 쿠데타 없이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는 정치적인 힘입니다. 세네갈에는 테랑가라는 철학이 있는 데에는 월로푸어로한데를 의미하지만 단순한 예의를 넘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테랑가는 가진 것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과 나누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상호 협력이 개인의 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믿음입니다. 세네갈의 어느 마을을 방문하더라도 사람들은 신분증이나 돈을 요구하지 않고 음식을 대접하고 숙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손님은 그들에게 신성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철학 덕분에 세네갈은 가난 속에서도 비교적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 덕분에 사람들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테랑가는 세네갈이 주변 국가들처럼 혼란과 전쟁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문화적 규범이며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네갈은 서아프리카의 검은 진주라 불립니다. 주변의 혼란과 불안정 속에서 이 나라는 유독 돋보입니다. 이웃 나라들이 독재 정권 아래 살아가는 동안 세네갈은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폭력과 불신이 만연한 주변 지역과는 달리 테라니즘 철학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빈곤 부패 이후 재앙 중국 부채아동 착취 불법 어업 위험한 유럽행 여정 등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젊은 대통령 가스전 풍부한 음악 문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네갈은 아프리카가 전쟁과 기근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 오랜 전통 그리고 생존 의지가 있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세네갈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모든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